거대 여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4선에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신희 원내대표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 표결은 헌법 절차라며 여야의 이사회정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차단을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4선의 김상희 의원을 21대 국회 첫 여성국회 부의장 후보로 추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윤교 의원으로부터 그 배경을 들어봅니다. 뉴스의 쓴소리, 단소리. 오늘은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이자 미래통합당 상임고문인 최병국 전 의원과 함께 총선 참패 이후 보수정치의 진로와 가치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슈퍼 여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이번 당선으로 4선에 오른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한 팀이 돼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선 기자입니다. 거대 여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의 주인공은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첫 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 의원들을 제외한 재석 163명 중 82표를 얻어 과반을 넘기면서 72표의 전해철, 9표의 정성호 의원을 누르며 결선 투표 없이 새 원내대표에 올랐습니다. 김신희 원내대표가 가장 강조한 건 당정청 원팀입니다. 당정청 내부 토론은 더 치열하게 하되 도출된 결론은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면할 경제 위기를 직접 챙기겠다면서 비상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만나서 소통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앞서 후보 연설에선 작년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사실을 거론하며 더 이상의 원내대표 선거는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적극적인 대야 협상으로 성과를 내겠다면서 강단 있고 끈기 있게 협치를 이뤄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이른바 86그룹 출신의 중진 의원인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친문그룹에서도 당권파로 분류됩니다. 여당의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으로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활약한 점과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점은 문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강점으로 꼽힙니다. 당장 김신희 원내대표 앞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협상부터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까지 험난한 과제가 놓였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개헌안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를 위해 여야의 내일 본회의 개최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내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민주당도 국민발안 개헌안의 의결 시한이 모레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 일단 본회의는 열어놓고 통합당의 참여를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슨 개헌 논의냐며 반대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헌안 처리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개헌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됩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 어렵다면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여야정이 똘똘 뭉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내일 이후 의사일정 협의는 차기 원내대표 몫이라며 책임을 넘겼습니다. 벼락치기 하듯 밀어내기나 땡처리하듯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8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차기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주 중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이어 내일은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여야 새 원내사령탑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첫 협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뉴스앤이슈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홍혜진, 김수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금 비례대표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작업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일각에선 별도의 교섭단체의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합당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 같은데요. 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도 기자들과 만나서 위성정당 창당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거대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로 보이는데요. 민주당과 더시민의 합당 여부를 묻는 투표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난해 7월 31일까지 입당을 완료했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뤄집니다. 이 합당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당원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시민당과 합당을 통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뭐 대체로 뭐 방향도 수순은 뻔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당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당원 게시판에서는 합당을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합당에 찬성하는 측은 전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비례정당, 형제정당 이렇게 홍보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만큼 원칙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합당하지 않고 시간을 더 끌게 되면 이 미래통합당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찬성 쪽 의견은 이런데 반대 측 의견도 만만치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민당을 독자적인 정당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국회 원구성부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또 공수처 설립 과정에서도 이 교섭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합당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찬반 논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은데 네. 합당이 좀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정확한 건 투표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말했듯이 당연히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합당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재까지의 관측입니다. 또 더불어시민당 역시 오늘 오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서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합당이 결론이 나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합당을 결의하고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합당이 완료되면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63석에서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 14석을 더해 총 177석이 됩니다. 네. 더불어시민당 17개, 17개 의석에서 3개가 어떻게 빠진 거죠? 그 양정숙 의원이 일단 예, 제명으로 빠지게 뒤에서 돼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명됐고요. 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당선자 그래, 그리고 세 명이 시대전환의 빠져서? 조정훈 당선자가 이제 제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계열을 주로 180석 했는데 이제 네. 177석이 되는 네, 거군요. 그게 정확합니다. 예, 통합당 소식 좀 알아보죠. 예, 홍혜진 기자. 네. 민주당은 조금 전에 이제 김태년
4선 의원을 뽑았는데 내일 통합당도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되죠? 네, 통합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양자 대결이죠. 그래서 주호영 그리고 권영세 후보 모두 오늘 하루 분주하게 보냈는데요. 이 현직 의원 신분인 주호영 의원은 국회에서, 그리고 당선인 신분인 권영세 후보는 전국 유세를 다녔습니다. 이 주 후보는 의원회관에서 내일 토론회 준비와 함께 이 동료 당선인들에게 한 표를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부산, 울산을 찾아서 당선인들을 만난 권 후보는 오늘은 대구, 경북을 찾았는데요. 당선인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들 못지않게 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들도 오늘 하루 바쁘게 보냈는데요. 주 후보의 러닝메이트죠. 이종배 의원과 권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조혜진 당선인은 전화 유세 등을 통해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네, 주호영, 권영세 정말 치열해 보이는데 양자 대결에서 승자 어떤 게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참 뭐 예측은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쪽이 들여맞는지는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조건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는 사실 후보들 사무실에서 이 보좌진들이 이 유권자인 당선인들 이름 옆에 뭐 OX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당선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어느 쪽에 이 0 표시가 더 많이 나올지 지금 예측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주호영 이 후보의 경우 대구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영남권 표심을 얻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 후보 자체도 이 보수 재견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서울이 지역구인 권 후보는 중도를 잡겠다 이런 데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이 외연 확장이 필요한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고려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적으로는 이 영남권과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원내 사령탑의 얼굴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치열하군요, 상황이요. 예. 그렇죠. 네. 이번 경선에서는 초선 의원들 목소리가 꽤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 실시되는 끝장 토론도 그렇고요. 이런 현상이 통합당에겐 나쁘지만 않을 것 같아요. 네, 21대 국회에서 사실 통합당 의원이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원내대표 후보들도 이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또 아무리 사실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들 자체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들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의미가 없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끝장 토론 제안이나 또 수용을 보면 그래도 통합당으로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초선들 중에 이 부산 지역의 박수영, 황보승이 수도권의 김웅 등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당선인들이 좀 많다는 평가인데요. 네. 이 국민들은 이 지적을 하는 게 이 통합당에 대해서 좀 올드하다, 네. 개혁이 좀 필요하다 사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정치 신인들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좀 꾸준히 내고 그 영향력이 커져서 당이 변화해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이 통합당에는 좋은 쇄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내대표를 뽑게 되면은 뽑힐 그 즉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일이 선출이 되면은 새 원내대표가 되니까 지금까지 원내대표로서 당 대표 대행까지 맡았던 심재철 대행 그렇죠. 네. 오늘 고별 기자 간담회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 담았었나요? 네, 우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겼다면서 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당 이 내부적으로는 공천 실패와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꼽았는데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40만 원씩 뿌려댔고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이제 3월 말부터 신청해라 대통령부터 나서서 100만 원씩 준다라고 좀 했었고.
네, 이 심권한대행은 이제 여당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돼서 야당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이 통합당은 유연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차기 원내대표를 향해서 분골쇄신의 당 재건에 책무를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신이 추진한 김종인 비대위와 관련해서는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부에서는 변화가 쉽지 않아서 외부 수술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해서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방금 좀 언급이 됐었지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에서 최종적으로 제명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의혹이 일고 있는 양정숙 당선인은 지난달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었는데요. 양 당선인이 이 결정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 더불어시민당 최고위가 오늘 최종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재윤경 수석대변인은 이 양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구해서 기회를 줬지만 이전과 달라진 바가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양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검찰에 고발한 상태고요. 양 당선인도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양 당선인이 윤리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힌 겁니다. 오늘 당에서는 제명됐지만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다만 검찰 고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비례대표직은 더불어시민당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됩니다. 네, 자신을 배출한 정당과 당선인이 맞고소하는 진풍경 정말 특이해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는 29일에 임기를 마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때가 정치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구성원 서로가 업신여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말한 정치가 허업이라는 말도 정말 실감하게 된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육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을 맡았습니다. 국회 방송 오유경의 인생 책방에 출연한 문 의장은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를 마감하는 때가 왔다며 시원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허업이라는 먼저 선대 정치인 중에서 훌륭한 분이 한 분, 김종필 전 대표인데 총재인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정치는 허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지하게 허전한 느낌을 또 같이 느껴요. 특히 가장 아쉬운 순간으로는 협치가 무너진 본회의장이 기억에 남는다며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나서가지고 반대하는 속을 거기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두들길 때 그 심경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람 찾던 날이 난 가장 아쉬웠던 날이에요. 문 의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서로 고발하는 것은 스스로 침을 뱉는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거 특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기제로. 임기가 끝나니까 없어졌어요. 당장 21대 국회는 만들어야 돼요. 윤리위원회를 상설로. 그리고 거기서 규제를 해야 돼요. 문 의장은 논어에 나오는 고사, 무신 분립을 언급하며 안보와 경제보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신뢰가 떨어지고 없어지면 그건 국가가 아니야. 국가가 아닌데 무슨 분립이야. 국가가 아닌데 무슨 안보를 하고 무슨 경제를 하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인터뷰는 오는 22일 밤 8시 30분에 방송되는 오유경의 인생 책방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성범죄물을 사전 차단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도 성범죄물 삭제와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물 피해를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적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이 국내 법인이 없고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 사법 공조가 없으면 국내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 방안으로는 실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해외 플랫폼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전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의 자율적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과된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입법이 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영화 우생순의 실제 모델이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핸드볼 금메달리스트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임오경 당선인인데요. 체육계 미투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임 당선인을 한도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광명갑의 임오경 당선인, 문대성 전 IOC 위원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체육계 미투가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슴 아팠다는 임 당선인은 체육인이 아닌 정치인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 스포츠계 쪽은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앞장서고 희생하고 노력해준다면 좋은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가장 희망하는 상임위는 문체위, 최우선 추진 법안은 CCTV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제거, 철저한 성인지 의무 교육 등을 담은 체육계 미투 법안입니다. 의무 교육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좀 거기다 플러스를 좀 시켜주고 싶어요. 어떠한 공간이든 CC카메라를 설치해서 투명하게. 전 국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교육위에서 학교 체육이 엘리트 전문 체육, 생활체육과 보다 긴밀히 연결되는 선진국형 모델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포부입니다. 학교 체육하고 이 스포츠를 또 문화 스포츠를 연결시키는 그런 중간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시너지 효과를 좀 좋은 쪽으로 좀 잡아낼 수 있는. 높은 대통령 지지율 덕에 당선됐다고 몸을 낮춘 임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소통과 협치로 자신의 몫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싸움보다는 협치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진짜 이해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고 싶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고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통합당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새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협력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바뀌어라, 변화해라, 개혁해라 이런 것들인데 바로 이제 그런 점들에 저희들이 부응하지 못했던 것 앞으로 저희들에게 남겨진 큰 숙제입니다. 여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호조 경영 포기가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부회장의 약속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재벌 세습을 위한 불법 승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이사회 개혁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 부회장의 사과가 단지 눈앞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어제 오후였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과문을 놓고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이재용 부회장. 일단 여야의 공식 반응은 기대와 당부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삼성의 이번 선언을 사법적 회피를 위한 얕은 눈속임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미래통합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경영권 승계, 무노조 경영, 외부 감시체계 등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따가운 평가와 시선도 적지 않았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법대로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이영호 당선인은 앞으로 잘할 테니 봐주라는 수준이어서 실망스러웠다며 알맹이가 빠진 입장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삼성중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이 부회장의 사과와 약속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3석을 차지한 국민의당. 의석수는 적지만 다른 정당과의 연합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나 정책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정책 관철을 위해서는 어떤 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책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의하는 어떤 당과도 손잡아야 되는 것이 국회에서의 작동 원리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저희들이 낸 안에 대해서 여당이 동의하면 여당과 손잡고 그걸 통과시키고 야당이 동의하면 야당과 손잡고 관철시키고 그런 게 국회의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어제 저녁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안철수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연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여당 또는 야당하고만 연대한다는 시선들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자신을 보수 야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권이지만 보수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며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국민의당이 중도시동 정당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안 대표는 지금까지 초심이 변하지 않았다며 편가르고 싸움만 하는 정치, 국민을 아래로 보는 국가주의적인 정치를 바꾸기 위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안철수 대표가 야권을 향해서 합동 총선 평가회를 제안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 또 범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일단 여야 모두에게 정책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안 대표. 가장 먼저 손을 잡게 되는 쪽은 어딜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오늘과 내일 여야의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국회는 이제 21대 국회의장단 선출 준비로 돌입하게 됩니다. 국회 관례에 따라서 원내 일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 2석 중에 1석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일당인 민주당에서는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을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밀고 있는 여성 국회 부의장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내 여성 의원 친목 모임인 행복여정과 민주당 여성 초선 지역구 당선자들은 오늘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임은 21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 부의장 선출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오는 21대 국회에서 첫 여성 국회 부의장 후보로 추대를 준비 중인 인물은 바로 4선의 김상희 의원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여성 당선자들도 김 의원에게 힘을 모아주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역임한 김 의원은 같은 당의 김영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함께 21대 여성 최다선인 4선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의원 외에 국회 부의장 후보로 5선의 이상민, 변재일, 안민석 의원 등 남성 중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선수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장단의 여성을 포함시켜서 국회가 성평등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헌국회 이후 여성이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맡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당시 5선의 새천년 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국회 부의장 경선에 도전했지만 이석현 의원에게 패배한 바 있는데요. 이번 21대 국회 여성 당선인은 총 57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죠. 과연 이번에는 국회 유리천장을 뚫고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 선출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있다, 이런 소식 조금 전에 정치 키워드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이번 당선으로 3선이 된 거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내대표 선출 관련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선인 163명 100% 참석했더라고요. 예, 오늘 당선된 모든 사람 163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예. 또 전원 투표했습니다. 예. 보니까 되게 이제 몇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는 처음 과반이 되지 못해서 2차 투표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던데 아슬아슬하게 바로 김태년 의원이 과반이 돼가지고 바로 당선이 됐는데 그 바로 어떤 당내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딱 한 표로 과반을 넘겨서요. 예, 0.5죠 정확하게는. 예. 예. 그 첫 번째 투표에서 그렇게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은 쉽지 않았는데요. 결과는 과반을 넘으면서 1차 투표로 끝났습니다. 우선 177석 비례까지 만약에 합치게 된다면 오늘 투표를 하는데요. 거대 여당이 되고 우선 거대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다 잘 뒷받침해라라고 하는 의원들의 뜻, 그리고 이제 그 정부를 잘 뒷받침함과 동시에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또 정부를 잘 견인해라,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이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경제 살려라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번에 김태년 그 원내대표를 당선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친목 모임인 행복여정 그리고 여성 초선 당선자들이 오찬 모임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마련이 된 자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들의 모임은요, 19대부터 있었습니다. 19대 이미경 의원님 계실 때부터, 그때는 이미경 의원님이 행복여정, 행복한 여성들의 정치, 여성들의 행복한 정치, 그래서 행복여정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미경 의원이 좌장이셨고요.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인재근 의원이
자장으로 계시고요. 네. 이제 21대 국회에서 행복여정 모임이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는 얼마 전에 이번 첫 당선인들 1차 그 초선 당선인들을 빼고 재선 이상 당선인들이 한 번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을 하고 나서 다시 몇 분 의원들과 함께 초선 당선인들 모임을 또 한 번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초선부터 전체 여성 다 모여서 한번 모임을 하자라고 해서 오늘 모임을 한번 더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거기서 그런 모임에서 지금 이번에 4선이 된 당선으로 김상희 의원 이번에 국회 부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배경, 이유 뭡니까? 아까 그 말씀도 하셨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장단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도전을 여성 시도한 적은 의장도 있었죠. 예. 예? 도전을 부의장에 도전한 적은 있었죠. 예. 그렇죠. 예. 여성이 절반인데 여성 의장도 있어야 하고 여성 부의장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처럼 오선효 이미경 의원이 도전한 경험이 있는데요.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 여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시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당에 의원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부의장도 저희 당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의장이 우리 당이었으면 부의장은 다른 당에서 2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1명 정도는 예. 부의장은 여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세계의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세계 전체에서 국회의장은 약 20% 정도가 여성이더라고요. 예, 의장이요. 예.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국회의장이 278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57명이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20% 정도가 여성이고 국회 부의장은 전체 582명 중에서 147명으로 25%가 여성입니다. 예.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럼 이번 기회에 여성으로 좀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가 모으게 된 거죠. 네, 서영교 의원이 조금 더 다선이 되신 다음에 나중에 의장에 좀 도전하십시오. 예, 여성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여성 부의장을 만들어 내는데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남성 예. 의원들께서도 동의해주고 계시고요. 예. 네. 만약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을 한다면은 어떤 역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여성들이 국회의장, 부의장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첫 시작의 문을 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평등 국회에 조금이라도 다가게 되는 거고요. 국회 부의장의 여성이 되고 그럼 그것과 함께 각 상임위에도 여성이 30%는 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요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각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는데 다 동의를 했고요. 그러면 여성 상임위원장도 한 30%로 늘게 되고요. 예. 그러면 상임위 중에는 간사도 있게 되는데요. 간사는 여성들이 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여러 우선 국회에 있는 주요 직의 여성들의 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아마 사회 각 분야로 또한 전파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서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쓴소리 단소리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과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오셨죠.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 개헌특위위원장 역임하시고 현재 미래통합당 상임 고문 맡고 계시고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이 됐던 국민통합연대 이제 공동대표로 계신 분인데요. 최병국 전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18대까지 활동하시고 이후에도 당의 상임 고문으로 계속 활동해 오셨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 말에 출범했던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국민통합연대 뭔가 보수의 재탄생의 구심점 역할을 하자 해서 만들었던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국민통합연대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치 주도 세력이 할까 하던 보수 세력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아다시피 조선조 이거 사색 당파 이상으로 더 분리되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도 되고 이래서 이거를 다 잘 한번 통합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뜻있는 각계 각층 분야 사람들이 만나서 직접 우리는 정치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정치할 수 있는 여건으로 다 모아보자. 이래서 했는데 사실 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뭐 좀 저 총선 결과에 따른 충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후로도 조금 계속 만나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 그 선거 참패 후에 그 원인을 한번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9일 날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 후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군요. 뭐 잘 못 만나 그런데 조금 이 사태가 좀 진정되면은 다시 만나고 그래 할 겁니다. 국회 방송 뭐 입구 쪽에 있는 헌정에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모임도 뜸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21대 총선은 결국 보수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었겠지만요. 최고문께서 보시는 총선 참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이렇게 참패하게 된 건 아마 뭐 전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그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한두 개의 원인으로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 보수가 국민인데 비춰졌던 그 모습, 그것이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식상했다. 그 식상한 이유는 보수가 지켜야 할 그 소위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의식 같은 거 그런 게 없었고 또 보수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주고 이 산업화 과정에서도 그 뭐 소외 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좀 인색했다 할까, 막 무지했다. 이런 어떤 게 통합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보면은 이런 와중에서 사실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자기 몫을 챙긴다 할까요? 뭐 그런 공정 관계사의 무슨 자범이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그 무슨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인상으로 뭐 탐욕스럽고 또 무슨 그저 독선적이고 하는 이런 인상을 확 풍겨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 거 아니겠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봅니다. 네, 이제 국민통합연대에서 지금 총선 이후에 참패한 미래통합당 해산하고 중도 실행정당 다 태어나자.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19일 날 행사 이후에 발표한 성명서입니까? 예, 그래서 그 19일 날 뭐 우리가 뭐 행사를 하고 발표했는데요. 그때 뭐 지금 당정 행사 전부 해산을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뭐 하자는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니고요. 소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환골 탈퇴하라.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자. 그런 걸 강조한 용어라고. 그리고 거의 말하면 발전적 해소 그러고요. 뭐 그 소위 죽어서 구하라. 뭐 그런 어떤 격은 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사실 그런 해산할 정도로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다시 국민들이 한 번이 더 기회를 주든지 하지.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군소 정당으로 그 뭐 완전히 몰락을 하는 그런 위에까지 처해 있다. 그걸 아직까지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성명서, 그런 절실함을 담았다라고 했었는데 그 지금 고문님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당 관련된 사람들의 그 상황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로 공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저도 국회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지 않나 싶은데 아마 그게 몸을 담고 있으면은 자기의 위치를 잘 모르는 그런 그게 있지 않느냐 싶은데 저것도 무슨 뭐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변화 막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그랬지 뭐 지금도 자기들은 잘했다 하는 식의 어떤 인식을 가져가지고
아주 이거 의뢰도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닌데. 원내 진입한 예.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총선이 끝난 지가 이제 3주가 지났는데요. 그렇네요. 3주가 됐네요. 네, 벌써. 김종인 그렇습니다. 비대위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원내 지도부 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통합연대 측도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그랬던 것 보였었는데요. 같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만 저 개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행동의 결과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선거가 참패했는데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계속한다는 그런 좀 논리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보통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비상사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갖다 정상화시키는 그 과정의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인데, 과도기적인 관리 역할을 그렇죠. 한다.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비상대권을 달라그런 초법적인 어떤 권한을 달라그런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보태가 생각이 돼가지고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어떤 측면을 보면은 뭐 젊고 새롭고 또 혁신적이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요건을 갖춰진 건 아이가. 당사자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중간에 맡았던 어쨌든 간에 선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한다는 측면이고, 기본적으로 보니까는 비대위는 뭔가 개혁의 혁신의 주체라기보다는 관리 역할하는 게 비대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전대는 조기 전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같으시네요. 예, 뭐 그렇죠. 그런 아니면 최소한 있습니다. 예정대로 8월달에 하든가. 뭐 되도록 빨리 하면은 이게 혼란스러운 공백기가 줄으면서 좋겠다는 생각하고 좀 빨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마 선대하려고 하면은 하는 기간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지만 굳이 8월달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기 선대를 하자든가 또는 비대위가 어떻게 더 권한을 갖고 뭘 하자든가 이런 논의 자체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가지고 서로가 자기 목을 챙기려고 하는 이 자체도 아직까지 깨달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면 모든 그저 참 당선자기나 지금 현역 의원이기나 어떻게라 간에 정말 일신을 갖다 뭐 하고 참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채우를 각오를 하고 나는 모든 기득권을 던진다. 이런 각오를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가지고 뭘 해내야 되는데, 지금 뭐 질질 끌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자체도 아직도 소위 긴박감을 더 못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지적이라든가 문제의식이 지금 당선인 또는 원내 쪽에 좀 전달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한번 그 현역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 장소에 있었는데 우리하고는 상고가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말이지 소위 우리 참 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톰 단결해달라 그런데, 글쎄 뭐 공천이 어떻고 당에서의 어떤 그 뭐 당직이 어떻고 하는 거기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있던 사람 한 사람이 분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절박감을 좀 느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온도차가 있군요. 네, 내일 통합당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인데요. 원내대표는 이제 막중한 책임을 또 안게 될 텐데, 원내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합당 진로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 상당히 그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 당시엔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원내 대표가 소위 준 대표 역할을 하겠네요. 그걸 준 대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원내 조직을 갖다 구성하는 그 중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차기 원내 지도부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물, 어떤 역할을 할 사람? 뭐 나는 그 평소 때 생각하는 거는 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그 뭐 덕성과 인망과 그 뭐 그저 지나오는 과정의 어떤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런 사람이면 다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분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자숙하는 기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을 거 아닌가. 그럼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 때의 분열을 얘기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소위 왜 그 사색 당파 같이 친박이니 친인이 진박이니 진박이니 뭐 비박이니 크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오게끔 역할을 한 사람, 막 이런 사람은 그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통합당 여러 가지 방향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심지어는 해산이라는 용어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셨는데요. 되게 정당이 뭔가 확실한 목표를 뒀을 때 선거를 목표로 되게 이제 세신하고 하는데 큰 선거로 보자면 지금 2년 뒤 3월 달에 대선이 있는 거고요. 중간에 보궐선거가 있을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통합당이 쇄신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원에다도 그 소위 대통령이 된다든가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 인물을 만들어 나가는 작용을 처음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군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잘 거기 가능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함량이 좀 부족하다 그런 사람은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아주 하는 게 그게 정치계의 현실이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계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말 안 합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뭐 그랬는데 적합한 사람은 별로 소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설치는 막 그러기 정치계 알겠느냐 막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여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180석에 가까운 정확하게 보니까 177석이 됐는데 이제 국회 또 특히 이제 여당이 더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뭐 절대 다수가 됐기 때문에 여당한테 21대 국회 어떤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까? 여당은 참 거대 여당이 됐는데 초유의 이런 여당이죠. 사실 무슨 여당이 너무 이렇게 비대해지면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시 권력이 집중이 돼 가지고 완전히 독재로 흐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렇게 권력이 비대해지고 많은 사람의 좌석을 확보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양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그걸 뭐라 금도 막한이 아량을 좀 가지고 꼭히 상대를 제압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상대를 포용하고 소통하고 화해하고 막 이러한 어떤 자세를 가져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저 외국 선진국에도 보니까 국회에서 야당 당수 그 당 대표죠. 대수는 국회의장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회 야당도 여당의 파트너로서 생각해야 되는데 아예 대화의 사태가 안 된다 그거 이런 어떤 게 지금까지 풍토가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개선해 나가면 안 좋겠나. 그리고 사실은 이 타협하는데 저도 이제 그 이사범 하는데 이 법안이든지 이 예산을 통과 오늘 안 시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온갖 그 참 폭력이 행행하는데 막상 그 법이 없어도 또 그 한 1년 동안 아무도 아는 그 했는 거 아니어도 잊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무슨 단순히 자기의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간 오기 같은 싸움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당의 거대 여당의 대표가 되면은 그런 아령을 좀 갖고 참고 타협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자세를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김태현이요. 김태현. 그분도 뭐 17대, 18대 이번에 사선된 겁니다.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같이 보니까 아주 뭐 후덕하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일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당에 대한 당부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정치 원로로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후배 정치인들 그리고 21대 국회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가 무슨 깨끗해야 되고 정치가 늘 개선해야 되는 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이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꺾어야 되겠다든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좀 정치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신사도 같은 게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비 정신이라든가 우리가 흔히들 안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비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목 같은 게 있습니까? 이예지신이라고 하든가, 예. 참 백성을 사랑하고, 의리를 숭상하고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정신 좀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옳고 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국민과 더불어 하는, 옛날 고전의 책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면,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치라 하는 건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다 나오십니다. 그렇게 국민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서 옳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병국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동안에 의정 활동하다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안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그만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말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에도 밖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격차 없이 똑같이 느끼는 국회가 되길 좀 바라는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쓴소리 단소리 미래통합당의 상임고문이자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이신 최병국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어버이날인 내일은 하늘이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이면 비구름이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며 해서 비가 토요일인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네, 여야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이제 21대 국회 출범 준비에 바쁜데요. 이 와중에 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 당선인과 또 자신을 제명한 시민당 서로 맞고수하는 초유의 안타까운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